윤희야, 네가 어떻게 여기 있어? 내가 널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데. 최고급 한정식 집에 무거운 문이 열리고 들어온 예비 사돈. 하나뿐인 귀한 딸을 시집 보내는 그 조심스러운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 어른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우리 집안을 철저하게 짓밟고 내 인생을 시궁창으로 밀어넣었던 바로 그 원수가 내 딸의 시아버지가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기겁하며 당장 상을 업고 딸의 손을 끌고 도망치듯 빠져나왔지만 이것은 앞으로 들이닥칠 피바람 부는 지옥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마주친 지독한 악연. 과연 이 두 집안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최고급 한정식 식당의 안쪽 방에는 무거운 침묵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갈한 도자기 그릇들 사이로 은은한 차 향기가 피어올랐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서윤이가 옥색 한복의 옷고름을 만지작거리며 연신 마른 입을 축였습니다. 긴장한 탓에 서윤이의 손끝이 떨리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김지은이 서윤이의 차가운 두 손을 감싸쥐며 따뜻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긴장 풀어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앉아 있어요. 다 잘 될 거예요. 서윤이가 애써 입꼬리를 올리며 김지은의 손등을 토닥였죠. 맞은편에 앉은 이민호가 다소 굳은 표정으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무려 15분이나 지나고 있었어요. 이민호의 옆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옷으로 치장한 최애란이 팔짱을 꽉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최애란은 못마땅한 눈초리로 수수한 차림의 서윤이 모녀를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죠. 최애란이 찻잔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대체 회장님은 왜 이렇게 늦으시는 거야? 외동아들 상견례 자리에 늦는 법이 어디 있다고. 사람 기다리게 하는 것도 유분수지. 이민호가 서둘러 몸을 기울이며 최애란을 향해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께서 회사에 급한 결제건이 생기셔서 조금 늦으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화를 가라앉히고 기다려주세요. 곧 도착하실 겁니다. 서윤이는 최애란의 가시 돋친 태도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귀한 딸의 평생을 약속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서윤이는 어떤 모욕도 묵묵히 참아낼 각오가 되어 있었죠. 김지은은 어머니의 굳은 모습을 보며 속상한 마음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복도 끝에서부터 누군가 다급하게 뛰어오는 구두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두꺼운 나무 문이 거칠게 열리며 이태수가 숨을 가쁘게 헐떡이며 들어섰죠. 이태수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미안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오래 기다렸지? 회사에 급히 처리할 서류가 생겨서 늦었어. 정말 미안하게. 이태수의 시선이 아들 이민호를 지나 맞은편에 앉은 서윤이의 얼굴에 머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태수의 입에서 나오던 목소리가 공중에서 뚝 끊겨버렸어요. 이태수의 두 눈이 커다랗게 벌어지고 얼굴의 핏기가 순식간에 가시며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태수는 마치 눈앞에서 귀신이라도 마주한 사람처럼 그 자리에 돌기둥처럼 굳어버렸죠. 이태수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서윤이 역시 자신을 쳐다보는 이태수를 발견하고는 숨을 들이켜며 어깨를 강하게 움찔했어요. 서윤이의 평온했던 눈동자가 지진이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처럼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죠. 최애란이 반쯤 일어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들어오다 말고 거기 서서 대체 넋을 빼고 뭘 하는 거야? 어서 이리 와서 앉기나 해. 하지만 이태수에게는 아내 최애란의 목소리가 전혀 닿지 않는 듯 했어요. 이태수가 덜덜 떨리는 오른손을 천천히 들어 올려 허공을 가르며 서윤이를 가리켰습니다. 이태수의 붉어진 눈시울에 물기가 차오르더니 이내 굵은 눈물방울이 볼을 타고 떨어지기 시작했죠. 이태수가 짐승의 쉰 소리로 울부짖으며 애절하게 소리쳤습니다. 윤희야, 서윤이, 네가 어떻게 여기에 있어? 내가 널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데. 내 첫사랑 윤희야. 이태수의 처절한 오열이 조용한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태수는 참았던 그리움과 회한의 감정이 둑이 터지듯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며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쏟아냈어요. 이태수의 입에서 터져나온 믿기 힘든 폭탄 같은 말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 채 얼어붙었습니다. 가장 먼저 충격에서 벗어난 사람은 최애란이었죠. 최애란이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애란의 하얀 얼굴이 붉은 분노로 달아오르고 짙게 화장한 눈꼬리가 무섭게 치켜 올라갔어요. 최애란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남편 이태수를 가리키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첫사랑?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며느리 될래 엄마 앞에서 그게 무슨 미친 소리냐고. 이태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여전히 서윤이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최애란의 이성이 완전히 툭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최애란이 탁자 위에 놓인 시원한 물이 담긴 크리스탈 물잔을 바닥을 향해 거칠게 집어 던졌어요.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잔인하게 튀었습니다. 이민호가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나며 최애란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죠. 어머니 진정하세요. 밖에서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최애란이 이민호의 손을 신경질적으로 거칠게 뿌리치며 커다란 원목 탁자를 양손으로 힘껏 밀어 뒤엎어버렸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갈비찜의 기름진 국물과 온갖 화려한 요리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비싼 도자기 접시들이 바닥에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최고급 식당에 우아했던 방 안은 순식간에 음식물 찌꺼기가 나뒹구는 처참한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죠. 최애란이 더러워진 테이블볼을 쥐어뜯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이 꼴을 당하려고 오늘 여기까지 온 줄 알아? 당신 평생 그 여자 하나 못 잊어서 헛소리하더니 기어코 아들 상견례 자리에서 내 얼굴에 똥칠을 해. 당장 이 결혼 취소야. 당장 다 끝내. 최애란의 비명이 방 안을 가득 채우며 맴돌았어요. 쏟아지는 뜨거운 음식물들을 간신히 피해 물러선 서윤이는 얼굴이 이미 죽은 사람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속 깊은 곳에 단단히 묻어두었던 지옥 같은 기억들이 서윤이의 머릿속을 덮쳐왔죠.
자신의 집안을 철저히 짓밟고 가족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원수의 집안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악연의 중심에 있던 남자가 눈앞에 버젓이 살아서 딸의 시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서윤이는 가슴이 터질 것처럼 답답해졌지만 이빨이 부서져라 깨물며 억지로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사태에 넋이 나간 김지은의 손목을 서윤이가 거칠게 낚아챘죠. 지은아 가자. 당장 일어나서 나가. 김지은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눈으로 서윤이의 창백한 얼굴을 쳐다보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아버님이 갑자기 왜 저러시는 건데? 왜 엄마 이름을 아시는 거야? 서윤이는 딸 김지은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김지은의 팔을 끌어당겨 출구 쪽을 향해 매섭게 걸음을 옮겼어요. 이민호가 두 팔을 벌려 앞을 막아서며 절박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장모님 제발 가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뭔가 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알아보고 수습하겠습니다. 제발 조금만 진정해 주세요. 서윤이가 얼음장같이 차가운 눈빛으로 이민호를 노려보며 단호하게 잘라 말했죠. 당장 비켜. 다시는 그 입으로 날 장모라고 부르지 마. 이 결혼은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 같은 놈한테 내 귀한 딸 절대 못 줘. 서윤이는 이민호의 어깨를 매정하게 밀쳐내고 식당 문을 쾅 닫으며 복도 밖으로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서윤이의 걸음은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위태롭고 다급했어요. 서윤이가 닫고 나간 문을 멍하니 바라보던 이태수가 정신이 번쩍 든 듯 앞으로 비틀거리며 내달렸습니다. 윤희야 가지마. 제발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윤희야. 이태수가 다급하게 허공을 저으며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죠. 이태수가 갑자기 왼쪽 가슴을 부여잡고 제자리에서 크게 비틀거렸습니다. 극도의 충격과 오랜 회한 그리고 30년 만에 마주한 첫사랑에 대한 폭발적인 감정의 동요가 이태수의 약해진 심장에 무리를 준 것이에요. 이태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이마와 목덜미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이태수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방바닥으로 쿵 하고 무겁게 쓰러졌죠. 분노에 차서 씩씩거리던 최애란도 눈앞에서 쓰러진 이태수를 보며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경악했습니다. 이민호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이태수에게 달려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정신 차려보세요. 아버지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이민호가 다급한 손길로 이태수의 셔츠 단추를 풀어주며 이태수의 단단한 몸을 흔들었습니다. 이태수는 초점이 완전히 흐려진 눈으로 문 쪽을 향해 힘겹게 손가락을 뻗으며 윤희의 이름만 간신히 뻐끔거리다 결국 의식을 잃고 고개를 바닥으로 떨구었죠. 이민호가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손을 덜덜 떨며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숨을 못 쉬어요. 빨리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제발 빨리요. 고급 식당의 복도는 이민호의 처절한 외침과 놀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끄러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식당 밖을 가득 메웠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복도를 뛰어들어왔습니다. 이태수는 산소 마스크를 얼굴에 쓴 채 구급차 들것에 올라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죠. 어두운 밤거리를 내달리며 멀어지는
구급차의 붉은 경광등 불빛이 차갑고 불안하게 번쩍이고 있었어요. 서윤이가 낡은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구두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서윤이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뒤따라 들어온 김지은이 다급하게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서윤이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김지은이 서윤이의 어깨를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엄마 대체 왜 그래요? 아버님이 쓰러지셨는데 그렇게 매정하게 돌아오면 어떡해요? 민호 씨 연락도 안 받고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요. 서윤이가 김지은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윤이의 두 눈에는 핏발이 붉게 서 있었고 턱관절이 부서져라 이를 꽉 깨물고 있었어요. 서윤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놈 번호 지워. 오늘부로 이태수 집안이랑 파혼이야. 다시는 이민호 만날 생각 꿈에도 하지 마. 김지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파혼이라니요. 상견례 자리에서 한번 놀라신 거 가지고 파혼이 말이 돼요? 민호 씨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서윤이가 거실 벽에 걸린 낡은 벽시계를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윤이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지경이었죠. 서윤이가 가슴을 쾅쾅 치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토해냈습니다. 잘못? 이태수 집안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네가 알기나 해? 이민호 아비라는 인간이 내 원수야. 우리 가족을 시궁창으로 밀어넣은 철천지원수라고. 김지은은 서윤이의 입에서 나온 끔찍한 단어들의 숨을 멈추고 제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서윤이가 거실 구석에 놓인 낡은 서랍장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덜컹거리는 서랍을 신경질적으로 열어젖힌 서윤이가 맨 아래 칸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연 서윤이가 누렇게 변색된 신문기사 스크랩 하나를 꺼내어 김지은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서윤이가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신문지를 흔들며 외쳤죠. 이거 똑똑히 봐. 30년 전에 내 외할아버지 회사가 어떻게 넘어갔는지, 이태수 집안이 우리 기술을 어떻게 빼돌려서 우리를 길거리로 나앉게 만들었는지 두 눈으로 보란 말이야. 김지은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신문 스크랩을 받아들었습니다. 굵은 활자로 인쇄된 부도기사와 이태수 가문의 회사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김지은의 커다란 눈동자에서 눈물이 후들후들 떨어져 신문지를 적셨습니다. 김지은이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으며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죠. 이건 민호 씨 할머니 일이지 민호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30년 전 일 때문에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해요? 짝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김지은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습니다. 서윤이가 손바닥을 부들부들 떨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서윤이의 눈에서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무것도 몰라. 이태수 집안 핏줄이라는 것 자체가 죄악이야. 내 외할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집안 며느리로는 절대 못 보내. 서윤이가 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은도 붉게 부어오른 뺨을 감싸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아
서윤이를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죠. 좁은 거실에는 두 모녀의 처절하고 구슬픈 울음소리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뒤 서윤이가 운영하는 작은 국밥 식당 앞이었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텅 빈 식당 안에서 서윤이가 행주로 탁자를 벅벅 문질러 닫고 있었어요. 식당 출입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거리며 울렸습니다. 서윤이가 허리를 펴고 출입문 쪽을 바라보자 헬쑥해진 얼굴에 이태수가 서 있었죠. 이태수는 병원에서 갓 퇴원한 듯 환자복 바지 위에 구겨진 코트만 대충 걸친 엉망인 차림이었습니다. 서윤이가 들고 있던 더러운 행주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여.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이태수가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서윤이의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태수의 움푹 팬 두 눈에는 핏발이 가득 서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죠. 이태수가 애처로운 목소리로 서윤이를 부르며 애원했습니다. 윤희야, 제발 내 이야기 10분만 들어줘. 내가 다 설명할게. 네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서윤이가 팔짱을 꽉 끼고 이태수를 벌레 보듯 노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해? 내 어머니가 우리 아빠 회사 집어삼키고 우리 가족 길바닥에 내쫓은 게 오해야? 너희 집안 배 불리려고 우리 아빠 피눈물 흘리며 돌아가시게 한 게 오해냐고. 서윤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며 식당 안을 날카롭게 찢었습니다. 이태수가 괴로운 표정으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이태수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뗐죠. 나도 몰랐어. 정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건 나도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어. 내가 알았을 때는 이미 네가 자취를 감춘 뒤였단 말이야. 이태수의 변명에 서윤이의 눈동자에 맹렬한 증오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서윤이가 주방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스테인리스 물통을 거칠게 집어들었어요. 이태수가 코트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태수가 다급하게 봉투 안에서 수십 장의 낡은 종이들을 꺼내어 서윤이의 눈앞에 펼쳤어요. 수십 년 동안 전국 각지의 사람 찾는 곳에 서윤이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던 내역서와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이태수가 종이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쉰 목소리로 절규했죠. 이것 봐. 내가 널 찾으려고 평생을 어떻게 미친놈처럼 살았는지. 내 평생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어.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제발 우리 지은이랑 민호 결혼은 허락해줘. 애들은 아무 죄가 없잖아. 서윤이가 식당 탁자 위로 펼쳐진 낡은 서류들을 싸늘한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윤이가 갑자기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탁자 위의 종이들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북북 찢어버렸어요. 종이 조각들이 눈꽃처럼 식당 바닥으로 흩날렸습니다. 이태수가 찢어진 종이들을 잡으려 허공에 손을 허우적거렸죠. 서윤이가 들고 있던 스테인리스 물통의 뚜껑을 열고 차가운 얼음물을 이태수의 얼굴을 향해 매섭게 끼얹었습니다. 차악하는 소리와 함께 이태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음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어요. 서윤이가 텅 빈 물통을 이태수의 발밑으로 집어 던지며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더러운 종이 쪼가리 치워. 내깟 놈의 알량한 죄책감 타령 들을 시간 없어.
내 귀한 딸을 너희 같은 시궁창 집안에 보낼 바엔 차라리 내가 혀를 깨물고 죽을 거야. 당장 내 가게에서 꺼져. 서윤이의 단호하고 서슬퍼런 분노에 이태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젖은 얼굴을 닦아냈습니다. 이태수는 찢어진 서류 조각들이 널브러진 바닥을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다가 비틀거리며 식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서윤이는 이태수의 처량한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선 채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진실.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서윤이의 낡은 국밥 식당 앞에 요란한 마찰음을 내며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값비싼 모피 코트를 겹겹이 걸친 이태수의 어머니가 매서운 눈빛을 번뜩이며 차에서 내렸죠. 이태수의 어머니 뒤로 검은 정장을 맞춰 입은 건장한 용역 직원 대여섯 명이 험악한 표정을 짓고 따라붙었습니다. 이태수의 어머니가 거만한 태도로 턱을 치켜들고 빛바랜 식당 간판을 올려다보며 크게 코웃음을 쳤어요. 식당 안에서 저녁 장사 준비를 위해 마늘을 까던 서윤이가 창밖에 불길한 무리를 발견하고 마늘을 쥔 손에 강한 힘을 주었습니다. 이태수의 어머니가 두꺼운 나무 지팡이로 식당 유리문을 거칠게 밀어젖히며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이 쓰레기장 같은 곳을 당장 다 부숴버려. 쥐새끼 같은 것들이 감히 내 귀한 손자를 넘봐? 뼈도 못 추리게 바닥까지 싹 다 박살을 내란 말이야. 이태수의 어머니가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자 덩치 큰 용역 직원들이 식당 안으로 무자비하게 쏟아져 들어왔죠. 남자들이 굵은 쇠파이프를 허공에 휘두르며 낡은 식당 탁자를 내리치고 나무 의자들을 벽을 향해 마구 집어 던졌습니다.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며 날카로운 파편들이 바닥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주방에서 펄펄 끓고 있던 거대한 국밥 가마솥이 용역 직원의 발길질에 바닥으로 나뒹굴며 뜨거운 고기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서윤이가 두 팔을 벌리고 비명을 지르며 깨진 그릇들을 막아서려 앞으로 뛰어들었죠. 하지만 억센 용역 직원의 굵은 팔뚝에 밀려 서윤이는 등받이 없는 의자에 부딪히며 바닥에 거칠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자비한 폭력과 파괴의 현장 속에서 서윤이의 평생 피땀이 서린 작은 식당은 순식간에 처참한 폐허로 변해버렸어요. 이태수의 어머니가 뾰족한 가죽 구두 굽으로 바닥에 떨어진 사기 그릇 조각들을 잘게 짓밟으며 넘어진 서윤이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서윤이가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넘기며 도끼가 가득 찬 눈으로 이태수의 어머니를 노려보았죠. 이태수의 어머니가 명품 가방 안에서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를 꺼내어 서윤이의 얼굴을 향해 매섭게 후려쳤습니다. 빳빳한 5만원권 지폐 수백 장이 봉투 입구에서 터져나와 서윤이의 머리 위로 눈보라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어디서 근본도 없는 거지 발사계 같은 게 굴러들어와서 행패야. 30년 전에 내 애비 회사 내가 뺏었을 때 진작에 주제 파악을 하고 납작 엎드렸어야지. 감히 내 하나뿐인 피부치를 탐을 내. 서윤이가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이빨을 꽉 깨물고 바닥에 흩어진 돈다발을 두 손으로 긁어 모았습니다. 서윤이가 자리에서 짐승처럼 벌떡 일어나 이태수의 어머니 얼굴에 구겨진 돈뭉치를 힘껏 집어 던졌죠.
당신 그 더러운 돈 당장 걷어가. 당신이 우리 아버지 피 말려 죽이고 기만해서 뺏어간 돈이잖아. 내 귀한 딸은 당신들 같은 끔찍한 악마 소굴에 절대 안 보내. 서윤이의 처절하고 한맺힌 외침에 이태수의 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서윤이의 부어오른 뺨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이태수의 어머니가 쥐고 있던 지팡이 끝으로 서윤이의 어깨를 쿡쿡 찌르며 비아냥거렸어요. 주둥이는 여전히 살아서 뱀처럼 나불대는구나. 내 딸년 앞길 시궁창으로 망치기 싫으면 당장 이 동네에서 짐 싸서 쥐도 새도 모르게 떠나. 한 번만 더 내 아들이나 손자 주변에 얼쩡거리며 꼬리를 치면 그땐 내 딸년 숨통을 내 손으로 직접 끊어놓을 테니까. 바로 그때 난장판이 된 식당 밖에서 자동차 타이어가 거친 아스팔트를 긁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렸습니다. 김지은의 다급하고 울먹이는 연락을 받고 회사에서 정신없이 달려온 이민호가 숨을 거칠게 헐떡이며 부서진 식당 문을 닥차고 들어왔죠. 이민호의 크게 떠진 두 눈에 처참하게 박살난 식당 내부와 멍든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은 서윤이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이민호의 당황한 시선이 식당 한가운데에 오만방자하게 서 있는 자신의 할머니를 향했어요. 이민호의 뒤를 따라 뛰어들어온 김지은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비명을 지르며 서윤이에게 달려가 꼭 끌어안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민호가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식당 바닥에 돈다발과 함께 흩어진 종이들을 발견하고 천천히 몸을 숙였죠. 돈다발 사이로 무참하게 섞여 있는 서류들은 서윤이 모녀의 뒷조사 기록과 30년 전 윤희 가문이 부도를 조작했던 내부 지시 문건들이었습니다. 이민호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서류를 집어들고 한 장씩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어요. 이민호의 눈동자가 종이 위를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더니 이내 핏발이 서며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자신의 할머니가 30년 전에 서윤이의 가문을 의도적이고 철저하게 파멸시켰다는 명백하고 끔찍한 증거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이민호가 서류를 꽉 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이태수의 어머니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태수의 어머니가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손자인 이민호를 향해 윽박질렀어요. 거기서 당장 이리 오지 못해. 저 천박하고 교활한 것들이 우리 재산 노리고 너한테 꼬리친 거야. 할미가 알아서 다 깨끗하게 정리할 테니까 넌 그냥 얌전히 회사로 돌아가. 이민호가 손에 쥐고 있던 끔찍한 과거의 서류를 이태수의 어머니 발밑으로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던졌습니다. 이민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화라산처럼 거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할머니가 사람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무섭고 잔인한 짓을 저지르고도 당당하실 수가 있습니까? 지은이 어머니가 왜 그렇게 우리 집안을 벌레 보듯 끔찍하게 여겼는지 이제야 확실히 알겠네요. 이태수의 어머니가 화를 참지 못하고 지팡이를 바닥에 쾅쾅 내리치며 노발대발했습니다.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감히 널 키워준 할미한테 눈을 불하려. 내가 다 널 위해서 우리 위대한 집안을 위해서 피 묻혀가며 한 일이야.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이민호가 자신의 코트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만년필과 작은 수첩을 신경질적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이민호가 거침없는 손길로 수첩에 빠르게 글씨를 써내려가더니 종이를 거칠게 북 뜯어냈어요. 이민호가 상속포기 각서가 적힌 그 종이를 이태수의 어머니의 명품 코트 가슴팍에 거칠게 찔러 넣었습니다. 할머니가 피 묻혀가며 지킨 그 더러운 재산과 자리 저한테는 이제 1원 한 푼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로 회사 본부장 자리와 후계자 지위 전부 다 포기할 테니까 다신 제 앞에 이런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마세요. 이민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김지은의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이민호가 김지은의 좁은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고 유리가 깨진 무너진 식당 문을 향해 단호하게 걸음을 옮겼어요. 이태수의 어머니가 뒷목을 강하게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이민호의 멀어지는 등 뒤에 대고 악을 썼습니다. 네가 그 기집애 손잡고 이 식당 문턱 넘는 순간 넌 내 손자 아니야. 땡전 한 푼 없이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나앉아봐야 네가 정신을 차리지. 이민호는 할머니의 끔찍한 저주와 협박에도 단 한 번의 머뭇거림이나 후회 없이 김지은과 함께 식당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박살난 식당 안으로 차가운 바람이 휑하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깨진 유리 조각들을 빗자루로 쓸어 담았죠. 서윤이의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반창고가 거칠게 붙어 있었고 얼굴에는 짙은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떨어져 나간 문틀 사이로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명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낡은 점퍼 차림의 노인이 서윤이를 발견하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가씨, 아니 윤희 아가씨 맞으십니까? 저 영배입니다. 옛날 회장님 모시던 최 기사입니다. 서윤이가 들고 있던 빗자루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두 눈을 크게 떴죠. 30년 전 아버지의 운전기사였던 최영배를 단번에 알아본 서윤이가 다급하게 다가가 최영배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최 기사님, 기사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동안 어디서 지내신 거예요? 최영배가 굵은 주름이 파인 눈가에 눈물을 매달고 서윤이의 멍든 얼굴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어요. 최영배가 점퍼 안주머니에서 검은색의 작은 이동식 저장 장치를 꺼내어 서윤이의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최영배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죠. 이태수 회장 어머니가 식당을 다 부수고 갔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한테 몰래 맡기신 물건입니다. 이태수 회장 어머니가 아버님 회사를 빼앗을 때 만든 비밀 장부랑 남의 이름으로 만든 통장 내역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서윤이가 손바닥에 놓인 검은색 저장 장치를 뚫어지게 내려다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남기고자 했던 진실이 30년 만에 서윤이의 손에 들어온 것이에요. 서윤이가 저장 장치를 가슴에 꽉 품고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원통해서 어떡해요. 기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최영배가 고개를 깊게 숙이며 서윤이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서윤이의 두 눈에 슬픔을 넘어선 매서운 복수의 결의가 단단하게 차오르고 있었죠. 낡은 고시원 건물의 비좁은 계단으로 이민호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벗은 이민호의 머리카락은 땀과 먼지로 엉망이었고 작업복 바지에는 시멘트 가루가 하얗게 묻어 있었죠. 이민호가 방문을 열자 좁은 방 안에서 김지은이 쪼그려 앉아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민호가 깜짝 놀라며 작업화를 황급히 벗고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지은아,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먼지 나는데 얼른 일어나. 이민호가 김지은의 팔을 잡아 끌어 침대 위로 앉혔습니다. 김지은이 이민호의 거칠어진 손등을 어루만지며 붉어진 눈시울로 쳐다보았죠. 오빠 손이 이게 뭐야? 물집이 다 터졌잖아. 회사에서 펜만 잡던 사람이 공사장 일이 웬 말이야. 이민호가 멋쩍은 듯 손을 등 뒤로 감추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하나도 안 힘들어. 할머니 돈 한 푼 없이 내 힘으로 돈 벌어서 우리 식장 잡을 거야. 내 어머니한테도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 꼭 보여드리고 싶어. 김지은이 이민호의 품에 와락 안기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김지은의 작은 어깨가 이민호의 넓은 품 안에서 가늘게 떨렸어요. 미안해. 나 때문에 오빠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우리 엄마가 모질게 굴어도 끝까지 내 손 잡아줘서 정말 고마워. 이민호가 김지은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김지은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널 두고 어딜 가겠어. 우리 할머니가 너희 어머니한테 한 끔찍한 짓들 내가 평생 갚으면서 살게.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자. 김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민호의 허리를 더욱 단단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차갑고 좁은 고시원 방 안이었지만 두 사람을 감싸는 온기만큼은 세상 그 어떤 곳보다 따뜻하고 굳건했어요. 웅장하고 화려한 거실 한가운데에 이태수가 무거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태수의 손에는 서윤이가 식당에서 복사본으로 만들어 보낸 비밀 장부 서류 뭉치가 단단히 들려 있었죠. 2층 계단에서 화려한 실크 잠옷을 입은 이태수의 어머니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이태수의 어머니가 신경질적으로 팔짱을 끼며 이태수를 향해 쏘아붙였어요. 이 늦은 시간에 연락도 없이 웬일이냐? 그 천박한 식당 여자일 때문에 온 거라면 당장 돌아가라. 내 입만 아프니까. 이태수가 턱관절이 튀어나올 정도로 이를 꽉 깨물고 어머니를 향해 서류 뭉치를 휙 던졌습니다. 두꺼운 종이들이 거실 바닥에 눈송이처럼 흩어졌어요. 이태수가 핏발선 눈으로 어머니를 노려보며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30년 전에 윤희 아버지 회사 집어삼킬 때 쓰신 비밀 장부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더러운 돈통장 내역까지 아주 상세하게 다 적혀 있더군요. 이태수의 어머니가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흘끗 내려다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태수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죠. 네가 지금 애미를 협박하는 거냐? 내가 누구 좋으라고 그 험한 짓을 했는데. 다 너랑 이 집안을 위해서 한 일이야. 이태수가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거실 탁자를 발로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쾅 하는 커다란 소리와 함께 탁자 위에 꽃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제발 그놈의 집안 타령 좀 그만하십시오. 어머니의 그 끔찍한 욕심 때문에 제가 평생 사랑하는 여자를 가슴에 묻고 지옥 같은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윤희 가족은 피눈물을 흘리며 길거리에 나앉았다고요. 이태수의 사자후 같은 외침에 이태수의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이태수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어머니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이태수의 차가운 시선이 어머니의 흔들리는 두 눈에 정통으로 꽂혔죠. 이태수가 단호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내일 아침 당장 짐 싸서 시골 별장으로 내려가세요. 한 발자국이라도 집 밖으로 나오시면 제가 직접 이사회 열어서 어머니 회사 대표 자리에서 완전히 끌어내리겠습니다. 이태수의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부릅뜨고 이태수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태수가 어머니의 손목을 허공에서 강하게 낚아채며 매몰차게 뿌리쳤어요. 이 비밀 장부 경찰에 넘기지 않는 걸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하십시오. 당장 내일 아침에 떠나지 않으시면 이 서류들 들고 제가 직접 경찰서로 찾아갈 겁니다. 이태수의 어머니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거실 소파 위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오만하고 꼿꼿하게 살아온 노인의 얼굴에 처음으로 처참한 패배감과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죠. 이태수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경호원들 풀어서 감시할 테니까 허튼 수작 부리실 생각 마십시오. 쾅 하고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려 퍼졌어요. 이태수의 어머니는 바닥에 널브러진 30년 전의 비밀 장부들을 멍하니 내려다보며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밖으로 나온 이태수가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죠. 이태수의 두 눈에는 어머니를 쳐냈다는 괴로움보다 서윤이를 향한 깊은 참회와 속죄의 결심이 훨씬 더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태수가 서윤이의 임시 거처인 작은 월세방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서윤이가 경계하는 얼굴로 문을 열자 이태수가 두 손으로 두꺼운 서류 봉투와 오늘자 조간신문을 내밀었죠. 이태수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희야, 아니 서윤희 씨, 오늘 아침 신문 일면에 우리 집안이 30년 전에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하는 공식 사과문을 실었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죄를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봉투 안에는 내 몫으로 되어 있는 그룹 비상장 주식의 절반을 서윤의 씨 이름으로 넘기는 양도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서윤이가 놀란 눈으로 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참회록과 주식 양도 증서를 번갈아 내려다보았어요. 이태수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은 죗값을 돈으로 다 씻을 수는 없겠지만 내 뼛속 깊은 진심입니다. 이 주식으로 아버님 회사 다시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결혼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엎드려 빕니다. 서윤이는 손에 쥔 신문을 강하게 구기며 입술을 깨물었죠. 서윤이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이태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철저한 반성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서윤이가 이민호가 일하고 있다는 변두리 공사장 근처로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공사장 한 구석에서 이민호가 작업복 차림으로 김지은과 마주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죠.
이민호가 흙이 잔뜩 묻은 손을 옷에 쓱쓱 닦고는 김지은의 입에 계란말이를 조심스럽게 넣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은아, 나 오늘 반장님한테 칭찬받아서 일당 더 많이 받았어. 우리 적금 통장에 돈 더 넣을 수 있겠다. 조금만 더 고생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드레스 꼭 입혀줄게. 김지은이 이민호의 굳은 살 박인 손을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드레스가 다 무슨 소용이야. 난 오빠만 내 옆에 있으면 다 괜찮아. 높은 곳 올라가지 말고 다치지만 말고 일해. 알았지?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며 다정하게 밥을 먹는 모습을 서윤이가 전봇대 뒤에 숨어서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대기업 본부장 자리를 미련 없이 내던지고 험한 일판에 뛰어들어서도 오직 김지은만 바라보는 이민호의 듬직한 모습에 서윤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이가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죠. 이태수 집안에 대한 원망보다 젊은 두 아이의 굳건한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서윤이도 마침내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 서윤이가 이민호와 김지은이 지내는 좁은 고시원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깜짝 놀란 두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굳어버렸죠. 서윤이가 가방에서 이태수가 주었던 주식량도 서류와 두툼한 낡은 통장을 꺼내어 이민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서류는 너의 아버지가 나한테 사죄의 뜻으로 준 주식이다. 법원 가서 소송할 일 없이 내가 다 덮기로 했다. 그리고 이 통장은 내가 우리 지은이 시집 보낼 때 주려고 10년 넘게 국밥 팔아서 모은 돈이야. 이걸로 작게라도 식장부터 알아보고 예쁜 반지 하나씩 나눠 껴라. 이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윤이를 쳐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김지은이 서윤이의 품에 와락 안기며 소리내어 울었죠. 엄마, 정말 고마워. 내가 엄마 은혜 평생 안 잊을게. 서윤이가 김지은의 등을 다정하게 토닥이며 이민호의 어깨를 단단하게 움켜쥐었어요. 민호, 너는 내 할미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 내 귀한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그땐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둘이서 보란 듯이 떵떵거리며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민호가 좁은 방바닥에 엎드려 서윤이에게 큰 절을 올리며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지은이 목숨처럼 아끼고 장모님께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한 달 뒤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는 한적한 성당 안이었습니다. 하객석은 텅 비어 있었고 제단 앞에는 하얀 백합꽃만 소박하게 장식되어 있었죠.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신랑 측 맨 앞줄 의자에 이태수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악행을 저질렀던 최애란과 이태수의 어머니는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식장에서 완벽하게 쫓겨난 상태였어요. 이태수가 말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초조하게 출입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당의 크고 무거운 나무 문이 천천히 열리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김지은이 서윤이의 손을 꼭 잡고 걸어 들어왔죠. 서윤이가 곱게 빗은 머리에 분홍색 한복을 입고 딸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버진로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단 앞에 서 있던 이민호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향해 다가갔어요.
서윤이가 김지은의 손을 이민호의 크고 따뜻한 손에 가만히 포개어 주었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한다. 이제 둘이 한 몸이니까 서로 아끼고 의지하면서 살아라. 이민호가 서윤이를 향해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모님. 지은이 평생 제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서 지키겠습니다. 주례를 맡은 나이 지긋한 신부님의 따뜻한 축복 기도가 성당 안을 성스럽게 채웠습니다. 이민호와 김지은이 서로의 손가락에 작고 소박한 금반지를 끼워주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을 맹세했죠. 텅 빈 하객석에 홀로 앉아있던 이태수가 바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조용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모든 예식이 무사히 끝난 후 서윤이와 이태수가 성당 밖 마당에서 마주 섰어요. 이태수가 서윤이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진심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지은이 저렇게 훌륭하고 반듯하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민호 가진 거 없이 시작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사돈어른. 서윤이도 이태수의 사과를 온전히 받아들인 듯 편안하고 부드러운 얼굴로 마주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호가 참 듬직하고 속이 꽉 찬 아이더군요. 앞으로 두 아이들 예쁘게 잘 사는 모습 지켜보며 응원합시다, 사돈어른. 긴 세월 동안 얽히고 설켰던 깊은 원한과 아픔이 마침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당 마당으로 걸어 나온 이민호와 김지은이 파란 봄 하늘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서로를 단단히 끌어안았죠. 눈부신 햇살이 젊은 부부의 험난했던 과거를 위로하며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따뜻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이태수 회장 그룹의 텅 빈 재무팀 사무실에는 타닥거리는 마우스 소리만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난 김지은이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서류 더미를 뒤적이고 있었죠. 김지은의 두 눈이 갑자기 화면 한 곳에 멈추더니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막대한 자금이 이름도 생소한 유령 회사로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빠져나간 내역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 금액만 무려 5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김지은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큰 돈이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계속 빠져나갈 수가 있지? 누군가 작정하고 회사 돈을 오랫동안 빼돌리고 있는 게 분명해. 김지은이 급하게 휴대전화를 들어 남편 이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민호가 피곤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지은아, 야근이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야. 무리하지 말고 얼른 퇴근해. 김지은이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호 오빠, 나 지금 이상한 걸 발견했어. 지난 5년 동안 회사 돈 500억이 이상한 유령 회사로 계속 빠져나갔어. 장부가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어서 아무도 몰랐나 봐. 이민호가 깜짝 놀라며 큰 소리로 대답했죠. 뭐라고? 500억이라고? 지은아, 그거 당장 복사해서 챙겨놔. 내가 지금 당장 회사로 데리러 갈게. 김지은이 서둘러 마우스를 움직여 수상한 송금 내역들을 종이로 출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린터기에서 뜨거운 종이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 사무실 밖 복도에서 누군가의 무거운 구두 발소리가 저벅저벅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은이 황급히 모니터 전원을 끄고 책상 밑으로
몸을 웅크려 숨을 죽였죠. 같은 시각 회사 건물 꼭대기층에 있는 어두운 부사장실이었습니다. 최애란이 고급 가죽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신경질적으로 와인잔을 흔들고 있었어요. 최애란의 맞은편에는 재무팀장이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최애란이 와인잔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죠. 방금 뭐라고 했어? 그 맹추 같은 새 며느리년이 내가 친정 오빠랑 빼돌린 비자금 내역을 파헤치고 다닌다고. 네가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깟 신입 하나한테 들통이나. 재무팀장이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아내며 굽신거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 김지은 씨가 예전부터 회계 일을 오래 해서 그런지 장부 보는 눈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미 증거 자료를 출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두면 내일 아침에 당장 회장님 귀에 들어가고 사모님과 저는 끝장납니다. 최애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붉은 입술을 비틀어 차갑게 웃었습니다. 최애란의 눈빛에 독사가 다리를 튼 것 같은 섬뜩한 살기가 번뜩였어요. 잘 됐네. 이번 기회에 눈엣가시 같은 그년을 아주 회사에서 쫓아내고 감방에 쳐넣어버리면 되겠어. 당장 전산망 건드려서 인터넷 접속 주소다 김지은 자리로 돌려놔. 재무팀장이 흠칫 놀라며 최애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사모님, 아무리 그래도 500억은 규모가 너무 커서 금방 꼬리가 밟힐 텐데요. 최애란이 재무팀장의 넥타이를 거칠게 휘어잡으며 협박했죠. 내 말 안 들려? 500억을 훔친 도둑년은 오늘부터 내가 아니라 김지은이야. 서류 완벽하게 조작해서 내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수사관들 부르고 그년 코앞에 수갑을 채워버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밝게 비치는 재무팀 사무실로 검은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무리지어 들이닥쳤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가운데 수사관 한 명이 김지은의 책상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수사관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김지은의 코앞에 들이밀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김지은 씨 맞습니까? 거액의 회사 돈을 유령 회사로 빼돌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자리는 그대로 두고 당장 일어나십시오. 어젯밤 출력한 증거 서류를 이태수에게 가져가려던 김지은이 너무 놀라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김지은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두 손을 저으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돈을 훔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젯밤에 진짜 도둑이 돈을 빼돌린 증거를 제가 찾았다고요. 이 가방 안에 증거가 다 있습니다. 수사관이 매몰차게 김지은의 어깨를 잡아채며 은빛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변명은 구치소에 가서 조사관에게 하십시오. 회사 전산 기록에 당신 컴퓨터에서 돈이 빠져나간 증거가 아주 명백하게 남아 있습니다. 김지은이 애타는 눈빛으로 멀리 서 있는 재무팀장을 바라보며 소리쳤죠. 팀장님, 제발 무슨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어젯밤에 진짜 도둑이 따로 있다고 팀장님께도 보고서 올렸잖아요. 재무팀장이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김지은 씨. 저는 그런 보고서 본 적도 없습니다. 김지은 씨가 500억을 빼돌렸다는 소식에 저도 참담할 뿐입니다. 수사관이 김지은의 얇은 손목에 차가운 쇠수갑을 철컥 소리가 나게 채웠어요.
김지은은 영문도 모른 채 수사관들의 거친 손길에 이끌려 사무실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회사 1층 로비는 출근하던 수많은 직원으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김지은이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힘없이 걸어 나오고 있었죠. 그때 회사 입구 회전문 쪽에서 이민호가 넥타이를 휘날리며 미친 듯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민호가 수사관들을 거칠게 밀쳐내며 김지은을 자신의 등 뒤로 든든하게 숨겼어요. 당장 내 아내 몸에서 손 떼. 우리 지은이가 500억을 훔치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내가 책임을 지고 조사받을 테니까 내 아내 수갑부터 당장 풀어. 김지은이 수갑을 찬 두 손으로 이민호의 옷깃을 부여잡고 서럽게 오열했습니다. 오빠 나는 정말 아니야. 누군가 내 컴퓨터를 조작해서 나한테 도둑 누명을 씌운 거야. 나 정말 아무 짓도 안 했어. 이민호가 김지은의 눈물을 닦아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를 갈았죠. 그때 로비 한쪽에서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은 최애란이 비웃음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최애란이 팔짱을 낀 채 혀를 끌듯 차며 이민호에게 쏘아붙였어요. 이민호, 넌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저 도둑년이 내 아비 회사 돈 500억을 홀라당 빼먹고 도망가려다 덜미가 잡힌 거라고. 촌년이 돈맛을 보더니 간땡이가 단단히 부은 거지. 이민호가 주먹을 꽉 쥐고 최애란을 매섭게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입 함부로 놀리지 마세요. 어머니가 뒤에서 무슨 구린 짓을 꾸몄는지 몰라도 우리 지은이는 내가 목숨 걸고 빼낼 겁니다. 수사관들이 이민호를 억지로 떼어내고 김지은을 건물 밖 호송차로 거칠게 밀어 넣었죠. 이민호는 멀어지는 호송차를 보며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먹으로 바닥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같은 시각 서윤이가 이태수가 준 주식으로 작게 차린 식당 주방에서 점심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텔레비전에서 요란한 속보를 알리는 뉴스 소리가 흘러나왔죠. 서윤이가 무심코 텔레비전 화면을 쳐다보다가 들고 있던 식칼을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파란 수의를 입고 구치소로 끌려가는 딸 김지은의 마른 뒷모습이 비치고 있었어요. 서윤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비틀거리다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왜 저기에 있어? 내 새끼가 왜 저 무서운 곳에 끌려가는 거야? 그때 식당 문을 열고 이민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뛰어들어왔어요. 이민호가 바닥에 주저앉은 서윤이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서방, 자니가 말 좀 해봐. 우리 지은이가 구치소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내 딸이 남의 돈에 손 뗄 아이가 아니라는 건 자니가 제일 잘 알잖아. 서윤이가 이민호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죠. 이민호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지은이한테 500억이라는 끔찍한 횡령 누명을 씌웠습니다.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은이 억울함 꼭 풀어주겠습니다. 서윤이가 앞치마를 거칠게 벗어 던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윤이의 두 눈에 과거의 원함보다 훨씬 더 매서운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누가 우리 지은이한테 감히 누명을 씌워. 설마 최애란 그 독사 같은 여자가 벌인 짓이야?
내가 내 손으로 그 여자 머리채를 다 뽑아서라도 진실을 밝혀낼 거야. 서윤이가 겉옷을 대충 걸쳐 입고 식당 밖을 향해 매섭게 걸어 나갔습니다. 서윤이의 단단한 발걸음에는 억울하게 갇힌 딸을 구하겠다는 어미의 지독한 결기가 서려 있었죠. 이태수가 대형 로펌의 수석 변호사 10명을 대동하고 그룹 본사 1층 로비로 위풍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이태수의 굳게 담은 입술과 날카로운 눈매에는 전에 없던 매서운 분노가 서려 있었죠. 방금 전 김지은을 데려간 수사관들이 남은 압수수색 상자들을 들고 로비를 빠져나가려 하자 변호사들이 일제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변호사들이 영장의 적법성을 따져 물으며 수사관들의 발을 단단히 묶어두는 사이 이태수가 수사관 무리를 거칠게 밀치고 지하 서버실로 곧장 내려갔어요. 육중한 철문으로 굳게 닫힌 서버실 앞을 재무팀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태수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던지며 달려가 재무팀장의 멱살을 강하게 틀어쥐고 벽으로 밀어붙였죠. 내 놈이 감히 최애란이랑 짜고 내 며느리한테 그 끔찍한 도둑 누명을 씌워. 내가 널 오늘 이 자리에서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주마. 재무팀장이 멱살이 잡힌 채 숨을 헐떡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사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제 목을 치겠다고 해서 억지로 따른 죄밖에 없습니다. 이태수가 재무팀장의 뺨을 사정없이 연달아 후려치며 귀청이 떨어지도록 소리쳤습니다. 닥쳐. 경호원들 당장 저놈 끌어내서 지하실에 가두고 서버실 문 부숴서라도 당장 열어. 이태수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건장한 경호원들이 재무팀장의 양팔을 뒤로 꺾어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태수는 씩씩거리며 어두운 서버실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두운 밤 서윤이가 낡은 검은색 우산을 쓰고 유흥가 뒷골목으로 깊숙이 들어섰습니다. 과거 밑바닥 생활을 하며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때 알고 지냈던 사채업자 황 사장의 허름한 지하 사무실 문을 서윤이가 거칠게 발로 차서 열어젖혔죠. 매캐한 담배 연기로 가득 찬 방 안에서 화투를 치던 황 사장이 서윤이를 보고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독사 같던 서윤이 사장님 아니십니까? 이 누추한 곳엔 야밤에 어쩐 일이십니까? 서윤이가 가방에서 5만 원권 지폐가 가득 든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내어 황 사장의 철제 책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던졌어요. 황 사장, 오랜만에 인사할 시간 없어. 최애란 친정 오빠 최기태라는 인간 지금 당장 찾아. 그 쓰레기 같은 놈이 어디 쥐구멍에 숨어 있는지 당장 알아내면 이 돈 정확히 2배로 얹어줄게. 황 사장이 침을 꿀꺽 삼키며 돈봉투를 슬쩍 열어보고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 사장님 오랜만에 부탁인데 제가 당장 애들 싹 다 풀어서 전국 바닥을 다 뒤져보겠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커피라도 한잔하시면서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서윤이가 책상을 양손으로 짚고 황 사장의 멱살을 잡을 듯이 매섭게 노려보며 으름장을 놓았죠. 커피 마실 시간 없어. 내 귀한 딸이 억울하게 구치소에 갇혔어. 오늘 밤 안에 최기태 못 찾으면 내가 당신 사무실에 휘발유 뿌리고 불을 질러버릴 거야. 서윤이의 두 눈에는
물러설 곳 없는 어미의 지독한 살기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냉각기 돌아가는 소리만 요란한 먼지 자욱한 지하 서버실 안에서 이민호가 소매를 걷어붙인 채 메인 컴퓨터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숫자와 영어 알파벳들이 커다란 검은 모니터 화면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죠. 이태수가 이민호의 등 뒤에 서서 초조하게 마른 입을 축이며 쉴 새 없이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어떻게든 원래 기록을 찾아내야 해. 최애란이 아무리 꼼꼼하게 지웠다고 해도 서버 깊은 곳에는 분명히 진짜 꼬리가 남아있을 거다. 이민호가 붉게 충혈된 눈을 부릅뜨고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주먹으로 책상을 부서져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찾았습니다, 아버지. 재무팀장이 자신의 자리 컴퓨터에서 지으니 컴퓨터 IP 주소로 교묘하게 우회해서 접속한 흔적을 완벽하게 찾아냈어요. 게다가 500억이 빠져나간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실제 소유주가 어머니의 친오빠 최기태라는 서류 원본도 서버 구석에 암호가 걸린 채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태수가 이민호의 어깨를 으스러질 듯 강하게 움켜쥐며 안도의 한숨을 아주 깊게 내쉬었어요. 정말 수고했다. 이 명백한 증거면 우리 지은이는 당장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어. 이제 최애란 그 독사 같은 여자가 쳐놓은 더러운 덫을 완전히 끊어버릴 시간이다. 이민호가 복원된 방대한 자료들을 검은색 이동식 저장 장치에 빠르게 옮겨 담으며 차갑게 이를 갈았습니다. 어머니를 제 손으로 검찰청에 넘기는 끔찍한 일이 생기더라도 지은이 억울함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풀어줄 겁니다. 인적조차 드문 경기도 외곽의 캄캄하고 거대한 비닐하우스 앞이었습니다. 서윤이가 황 사장의 덩치 큰 험악한 부하들을 대동하고 쇠지렛대로 비닐하우스 문을 거칠게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죠. 희미하게 흔들리는 백열전구 아래서 불법 도박판을 벌이고 있던 수십 명의 남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커다란 검은색 여행용 가방을 챙겨 뒷문으로 쥐새끼처럼 도망치려던 최기태를 서윤이가 매의 눈으로 발견하고 단숨에 달려가 덮쳤어요. 서윤이가 최기태의 뒷덜미를 낚아채어 차가운 흙바닥에 무자비하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어딜 도망가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내 여동생이랑 짜고 내 귀한 딸한테 500억 횡령 누명 씌우니까 아주 속이 시원해. 최기태가 흙바닥을 뒹굴며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양손을 싹싹 빌며 억울하다고 소리쳤습니다. 난 정말 모르는 일이야. 우리 동생 혜란이가 시키는 대로 외국 통장만 하나 만들어 빌려줬을 뿐이라고. 나 좀 살려줘 아줌마. 서윤이가 최기태의 멱살을 틀어쥐고 몸을 거칠게 뒤져 안주머니에서 낡은 검은색 대포폰 하나를 꺼냈어요. 서윤이가 떨리는 손으로 대포폰의 통화 녹음 목록을 눌러 가장 최근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직거리는 스피커 너머로 최애란의 표독스럽고 교만한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죠. 오빠. 김지은 그 멍청하고 순진한 년 컴퓨터로 증거 다 조작해서 덮어 씌웠으니까 오늘 밤에 당장 밀항선 타고 외국으로 떠나버려. 그 목소리를 두 귀로 직접 확인한 서윤이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최기태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귀가 찢어지게 소리쳤습니다. 내 말 똑똑히 들어. 이 대포폰 들고
당장 내 차에 타서 검찰청으로 가. 수사관 앞에서 내 주둥이로 다 불지 않으면 넌 여기서 오늘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동이 터오는 새벽 차가운 바람이 쌩쌩 부는 웅장한 검찰청 앞 커다란 돌계단이었습니다. 이태수와 이민호가 서버 기록이 가득 담긴 두꺼운 서류 가방을 굳게 쥐고 초조하게 발을 구르며 서 있었죠. 그때 요란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흙먼지를 뒤집어 쓴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계단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서윤이가 머리에 피를 흘리는 최기태의 뒷덜미를 잡고 짐짝처럼 질끌 끌어내렸어요. 서윤이가 이태수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와 최기태를 계단 바닥에 매정하게 내팽개치고 주머니에서 검은색 대포폰을 꺼내어 이태수에게 건넸습니다. 이태수 회장, 당신 아내 최애란이 이놈이랑 짜고 다 꾸민 짓이라는 확실한 통화 녹음 파일이 여기 들어있어. 최기태 이놈도 나한테 다 자백했으니까 이거 당장 들고 수사관한테 가. 이태수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윤이가 건넨 대포폰을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윤희 씨 밤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지은이는 지금 당장 무사히 풀려날 겁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당신과 지은이를 봐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서윤이가 피곤함에 찌들어 창백해진 얼굴로 이태수를 차갑게 바라보며 단호하고 뼈 있는 말을 던졌죠. 말뿐인 얄팍한 사과는 필요 없어. 당신 손으로 직접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게 당신 아내 최애란 구속시켜. 그게 당신이 억울하게 갇힌 우리 지은이한테 시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완벽한 속죄야. 이민호가 서윤이를 향해 허리를 굽혀 깊게 인사한 뒤 바닥에 엎드려 떠는 최기태의 멱살을 짐승처럼 잡아 끌었습니다. 이태수와 이민호가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들을 양손에 쥐고 당당하고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검찰청 회전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서윤이는 거대하고 차가운 검찰청 건물을 올려다보며 길고 끔찍했던 밤의 끝을 알리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캄캄한 새벽이 짙게 깔린 최애란의 거대한 저택 밖으로 요란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두운 거실 한가운데에서 최애란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커다란 여행용 가방에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현금 다발을 미친 듯이 쑤셔 넣고 있었죠. 검찰청에서 친정 오빠 최기태가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는 연락을 몰래 전해 듣고 황급히 도망칠 준비를 하는 것이었어요. 현관문을 부술 듯이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저택 안을 공포스럽게 울렸습니다. 최애란이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죠.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내가 어떻게 차지한 자리인데 감방에서 썩을 수는 없단 말이야. 최애란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무거운 가방을 질끌 끌며 저택의 좁은 뒷문으로 비참하게 빠져나갔습니다. 평소 화려한 명품 옷과 거만한 태도로 사람들을 무시하던 대기업 안주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오직 살아남기 위해 어둠 속을 허둥지둥 내달리는 처량하고 비겁한 도망자의 뒷모습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맨발로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최애란의 발바닥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와 길바닥을 얼룩지게 만들었죠. 매서운 바닷바람이 몰아치고 짠내가 진동하는
인천항의 어두운 부둣가였습니다. 낡고 녹슨 밀항선 한 대가 시동을 켠 채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어요. 최애란이 진흙탕에 구르며 엉망이 된 명품 코트를 꽉 여미고 밀항선과 연결된 좁은 나무 널판지에 위태롭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수십 대의 자동차 전조등 불빛이 한꺼번에 켜지며 어두운 부둣가를 대낮처럼 눈부시게 밝혔죠. 검은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무리지어 달려와 도망치려는 최애란의 양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거칠게 엎어뜨렸습니다. 차가운 진흙바닥에 얼굴을 처박힌 최애란이 발버둥 치며 악을 썼어요. 이거나 내 몸에 손대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남편이 이태수 회장이야. 당장 이거 놓으란 말이야. 수사관이 최애란의 얇은 손목에 은빛 수갑을 찰컥 소리가 나게 채우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인 이태수 회장이 직접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거액의 회사 돈을 훔치고 며느리에게 도둑 누명을 씌운 죄로 체포합니다. 최애란은 믿었던 남편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미친 사람처럼 허공을 향해 처절한 비명을 질렀죠. 최애란의 발악하는 소리는 차가운 밤바다의 파도 소리에 비참하게 파묻히며 흔적도 없이 흩어졌습니다. 인적이 드문 시골 산속에 자리 잡은 낡고 차가운 별장의 거실이었습니다. 이태수의 어머니가 흔들의자에 홀로 앉아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뉴스 앵커의 굳은 목소리가 텅 빈 거실을 무겁게 울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파란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푹 숙인 며느리 최애란의 모습이 선명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연이어 30년 전 이태수 그룹이 서윤이 가문이 회사를 빼앗기 위해 저지른 온갖 불법적인 악행들이 상세하게 보도되었습니다. 이태수의 어머니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거칠게 헐떡였죠. 아니야. 내가 평생 피 묻혀가며 어떻게 쌓아 올린 가문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는 없어. 이태수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황급히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무겁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심한 충격으로 인해 몸통이 굳어버린 이태수의 어머니는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했어요. 화려하고 오만했던 과거의 영광은 전부 사라지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차가운 방바닥에서 홀로 짐승처럼 앓는 소리만 내는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회색빛의 높고 차가운 구치소 담장 앞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죠. 헬쑥해진 얼굴에 김지은이 파란 수의를 벗고 원래 입고 있던 얇은 옷차림으로 찬 바람을 맞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구치소 문 앞에서 밤을 꼬박 새우며 기다리던 서윤이와 이민호가 김지은을 발견하고 단숨에 달려갔어요. 서윤이가 김지은을 부서져라 꽉 끌어안고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우리 딸, 그 무서운 곳에서 얼마나 춥고 무서웠어. 엄마가 미안해. 다치지 않고 무사히 나와줘서 정말 고맙다. 김지은이 서윤이의 좁은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소리 내어 울었죠. 엄마 나 정말 너무 무서웠어. 다시는 엄마 못 보는 줄 알았어. 이민호가 눈시울을 붉히며 두 사람을 넓은 품으로 따뜻하고 단단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민호가 김지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은아, 이제 다 끝났어. 나쁜 사람들은 다 벌을 받을 거야. 내가 다시는 너 눈에 눈물 나는 일 없게 내 목숨 걸고 평생 지킬게. 세 사람은 서로의 뺨을 비비고 체온을 나누며 길고 잔인했던 억울한 악몽의 끝을 함께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물 흐르듯 지나고 따뜻하고 포근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은은한 소독약 냄새가 나는 산부인과 병동의 하얀 복도에 이태수가 커다란 꽃바구니를 들고 조심스럽게 서 있었죠. 반대편 복도에서 하얀 아기 베넷 저고리가 담긴 종이 가방을 든 서윤이가 걸어오다가 이태수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머리카락에는 지난 세월의 깊은 흔적을 보여주듯 하얀 서리가 곱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이태수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서윤이에게 깍듯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돈어른 오셨습니까? 지은이가 건강하고 예쁜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회사에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지은이 보살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윤이도 옅고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이태수에게 마주 고개를 숙였죠. 네. 회장님도 먼 길 오시느라 고단하셨겠습니다. 방금 창 너머로 보고 왔는데 손주가 아빠를 쏙 빼닮아서 아주 튼튼하고 늠름하게 생겼더군요. 두 사람 사이에는 30년 전에 끔찍했던 원망도 상견례장에서 폭발했던 엇갈린 첫사랑의 미련도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직 새롭게 태어난 귀한 생명을 축복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든든한 사돈 지간의 예의 바르고 평온한 공기만이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오는 넓고 쾌적한 병실 안이었습니다. 김지은이 포근한 침대에 기대어 앉아 곤히 잠든 작은 아기의 얼굴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죠. 이민호가 침대 곁에 앉아 김지은의 손을 꼭 쥐고 아기의 부드러운 볼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이 열리고 서윤이와 이태수가 발소리를 죽인 채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서윤이가 아기가 누워있는 작은 요람을 가리키며 먼저 안아보라며 이태수에게 자리를 부드럽게 양보했습니다. 이태수가 덜덜 떨리는 거친 두 손으로 핏덩이 같은 갓난아기를 가슴에 조심스럽게 안고 감격스러운 눈물을 뚝뚝 흘렸죠. 이민호가 이태수의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안았고 서윤이는 그 모습을 등 뒤에서 흐뭇하게 지켜보며 김지은의 손등을 다정하게 토닥였습니다. 과거의 모진 풍파와 거대한 폭풍우를 온몸으로 함께 견뎌낸 두 집안이 마침내 해묵은 원한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맑게 울려 퍼지는 아기의 첫 울음소리 위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네 사람의 얼굴에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고 따뜻한 미소가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악연의 굴레 속에서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두 집안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30년 전 가문을 몰락시킨 원수 집안과 자식들이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서윤의 씨의 가슴은 아마 시커먼 숫덩이처럼 타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증오보다 강한 것은 결국 자식을 향한 어미의 사랑이었고 탐욕보다 단단한 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였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갓 태어난 손주를 품에 안은
두 사돈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화해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잊어서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의 내일을 위해 기꺼이 그 상처를 덮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용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진 풍파를 견뎌내고 비로소 평온한 봄날을 맞이한 두 가족의 앞날에 이제는 따스한 햇살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시련이 닥치기도 하지만 끝내 진심은 통하고 악은 벌을 받는다는 평범한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